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도 꺾이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6월의 마지막 주, 그러네요. 7월의 첫 주. 상반기 끝이네요 이제. 지난 한 주 참 많은 축구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대본 이슈? 굉장히 길어요. 네, 이슈가 길어요. 역대 최대 한 12페이지 정도. 오늘은 최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 전 감독의 복귀설에 얽힌 이야기, 또 기화를 추진 중인 세징야 선수, 네. 이 두 분 모두 이정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정찬 기자 나왔고요. 축덕숙덕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화제의 코너 라떼는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라떼가 네.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은 것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이정찬 기자가 정말 발빠르게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진짜 질척대면서 질척의 끝을 보내준 지난주였습니다. 진짜. 오늘도 좀 질척거리실 뻔하다가 네. 오늘도 원래 뭐 녹화를 내일로 미루네 마네 하다가 지금 막 엉겁결에 갑자기 녹음을 잡아서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안에 빨리 녹음을 하고 방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볼까요? 네, 착한 내 친구님이요. 의문의 독일전 승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국 발리슛 못 본 이유는 그때 다들 저게 골이야? 술렁술렁 이랬다가 골 소리 듣고 한우를 질렀거든요. 별꼴이야 그랬나 보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워낙 컸고 반대편 골대 쪽이라 잘 못 봤어요. 그때만큼의 경기력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그쵸. 2018년 독일 네. 그렇죠. 언제 한번 독일을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부산 첫 승 때문인지 하나 생각나네요. 부산 대우 로얄스에 활약했던 영광 라떼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덕 운동장 직관 갔다가 나쏘 축구공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김주성, 마니치, 우성용, 안정환, 송종국, 이민성 이름이 떠오르네요. 부산 올 시즌 좋은 성적 거둬주길. 뽕피디님 흥하세요? 응? 낯소 축구공 잘났어. 근데 나스 축구공이 되게 당시에 낯소는 기억에 야구공 쪽이 좀 더 유명하잖아요. 테니스공 야구공이 유명한데 저도 어렸을 때 나스 축구공에 대한 좀 기억이 있는 게 보통 저희 어렸을 때 축구공이 되게 딱딱했잖아요. 딱딱하죠. 그 오각형 딱 고거 들어가 있고 굉장히 딱딱했는데 낯소 축구공은 좀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좀 차는 맛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꼬발로 발맛이 좀 느껴져요. 발맛. 그런데 그 부산 라떼는 했습니다. 네. 지난 1월인가 제가 그 대우 로얄즈의 전성기 할 때 맞아요. 김주성 선수와 안정환 선수 두 번의 전성기를 제가 그렇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오늘 이번에 텍스트 남겨주실 때 몇 화를 들으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1월 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 코너 신설전. 신설 전입니다. 그때 이제 틈틈이 할 때 저희가. 맞아요. 네. 그리고 슈링크 300샷님이 네. 지난주에 하성룡 기자가 신태용 감독과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그 본프레레 감독 얘기하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불쾌하셨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기사를 줄줄 읽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하성룡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었고 다 취재한 내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 슈링크 300샷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뭐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 뭐 그러면은 뭐 그 신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또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찬 기자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또 통화를 하고 왔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표현이었어. 공중파 베이스가 어디지? 공중파 베이스 전문 축구 팟캐니까요. 저희는 그랬었구나. 네, 공중파 베이스 전문 축구 팟캐니까 전화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사를 줄줄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전화를 한번 했는데 여전히 조금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화상 회의를 하셨대요. 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과. 근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인연 같은 거를 강조하시면서 야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내가 너의 형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문화권에 있긴 한가 보네요. 살짝 꼬리를 내렸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신태용 감독의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 신 감독은 다시 로드맵을 짜서 드렸대요. 나는 대표팀을 이러이러하게 지금 짜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절대로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 안 된다. 연습 경기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인가요?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 아. 더 강한 팀과 상대를 해야 한다. 그게 맞죠. 여기 슈링크 300샷님도 뭐 역지사지를 해서 벤투 감독한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 하는데 오라 그러면 만약에 안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욕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안 오는 게 맞죠. 네. 안 오는 게 맞고 우리를 욕하지 내보낼 않습니다. 진짜 네. 우리를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는 게 맞고 그렇죠. 유럽파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는 계속 안 좋은데 유럽은 좀 괜찮아졌다라는 가정하에 뭐 그렇게 한다 보면 뭐 유럽에서 선수들을 소집해서 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모든 계약에는 신의 성실 조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의 약점에 대해서 사실 좀 너무 부각한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신태용 생각해요. 감독이 좀 인터뷰할 때 좀 직설적이죠. 음. 네,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굳이 있었던 것 비교를 같아요. 하려는 건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맡으셨을 때 박항서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밑에 계신 이영진 수석 코치도 마찬가지고 저는 베트남 선수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아. 강점만 얘기했죠. 네, 네. 어, 그리고 이 선수들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무섭게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선수들보다 나은 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은 잘 못하시지만 네, 그렇게 선수들 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글쎄 뭔가요? 글쎄. 그래서 뭐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죠. 히딩크 감독도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 선수들 기술 굉장히 뛰어나다. 체력이 좀 아쉬울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좀 우리 선수들에 맞게 사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런 협회는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것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축구 행정의 수준이 사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야 아쉽죠. 신태용 감독 분명히 아쉽고 많이 화가 나고 서운할 거예요. 근데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 달리 사실 축구 피파 랭킹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슈링크 300샷님이 이제 단 글에 안양 승격할 거야 님이 또 댓글을 달고 서로 이렇게 막 공방을 펼쳐주셨는데 재밌게 잘 봤고요. 하나 분명한 거는 싸우지 마시고요. 댓글을 사이좋게. 통해 설득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사람의 신념은 댓글을 통해 설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또 다음 댓글이요. 어디든지 님이요. 연봉 공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막을 잘 몰랐을 땐 굳이 왜 공개하지? 셀러리 캡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에이전트와 구단 관계자 간 검은 커넥션 얘기를 듣고 나니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었네요.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 특히 서드파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을 듯한데 세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피터팬 컴플렉스님이 주바페님 혹시 이번 방송에서 왜날 K리그 홍보대사로 뽑지 않느냐는 연맹에 대한 항명 차원으로 언제든지 야구 여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홈런볼을 드신 건가요? 그러지 마요. 혹시 제 추측이 그러지 맞다면 마요. 어느 나라 참지 말이죠? 마요. 그러지 마요. 써 있는 그대로. 네. 혹시 제 추측이 맞다면 다음 주에는 조용히 사커킥 과자를 드셔주세요. 사커킥은 뭐예요? 사커킥 과자도 있어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약간 바나나 킥을 노리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야구 여신은 경쟁률이 아주 심합니다. 맞아요. 네. 사커- 축구 여신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틈새 남아야 시장을 될 것 노리셔야죠. 하면 뭐 축구 뭐라도 먹을까 봐요? 뭐가 있나? 같아요. 슛돌이 뭐 이런 거 없나? 그러니까 뭐 있나? 바나나킥 좋네요. 바나나킥. 네, 바나나킥을 지금도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아, 옛날 바나나킥 첫 번째 광고 본 적이 없겠죠? 둘이 앉아서 과자를 서로 먹여주는 척하면서 바나나킥에서 자기가 먹는 진짜요? 기억날 것 같아요. 구봉서 씨였던 것 같은데 기억날 것 코미디언. 구봉서 씨요? 코미디언 두 분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뭐 먹여주다가 먹여주는 척하다가 바나나킥 하면 자기가 먹는. 애. 재밌는 광고다. 자, 템레이님이 좀 늦은 감이 있고 라떼치고는 최근이지만 파리아스 감독님 시절 포항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최근 설문조사로 선정한 역대 최고의 외국인 감독 1위가 파리아스 감독님이더라고요. 라고. 네, 빌런 이미지도 확실히 갖고 계시고. 확실히 아주 좀 먹튀 이미지가 좀 있죠. 하실 건가요? 언젠가 해야죠. 네. 네. 킵해두고 있다가 네. 주문 들어왔으면 네, 언젠가 합니다. 그렇죠. 기다려주시고요. 닭패는 수녀님이 되게 닭패는 수녀? 이름이 세시다. 닭패는 수녀는 뭡니까? 어째 독수리들이 다 그러냐 하나 쪽 독수리도 상태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닭도 패고 독수리도 패고 계시네요 지금. 맞네요. 독수리들이 다 날개가 지금 깃털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감독님들도 좀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축덕 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네, BCA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999년 중3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베이비복스라는 걸그룹의 팬이었는데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 베이비복스가 하프타임 축하 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팬도 수원 팬도 아니었던 저는 오로지 베이비복스를 보기 위해서 난생 처음 K리그 직관을 갔는데 베이비복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 샤샤의 결승골로 수원이 경기에서 이겼고 그해 K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샤샤가 헤딩 결승골을 넣는 걸 보고 베이비복스가 오지 않는 것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딩골을 넣을 만한 각도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며 친구들과 계속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와서 저녁에 TV로 스포츠 뉴스를 보니 샤샤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골을 넣더군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헤딩으로 넣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는데 신의 손이라뇨. 같이 갔었던 친구들 역시 멘붕이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어떤 스포츠든 간에 심판이 오심을 하더라도 절대 심판을 욕하지 않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 이상의 오심은 없을 테니까. 네. 라떼로 샤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샤샤 근황도 궁금하고요. 신혜선 사건 뒷이야기 아시는 것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내가 봤는데도 이거를 모를 정도면 심판도 충분히 모를 수 있다. 뭐 심판이 그때 각도가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각도에서 딱 손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샤샤 본명 샤샤 드라큘리치. 오. 강하죠. 드라큘라 같은 강렬한 이름 눈매. 강하다. 골을 쭉쭉 빨아먹는 흡골귀. 흡골귀. 유고특급이라고 불렀죠. 별명은 우승청부사. 데마다 우승했어, 진짜. 이렇게 강렬한 임팩트를 던졌던 외국인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골은 대한이 제일 많이 넣었지만 통산골에서 대한 다음으로 많은 104골을 기록한 선수인데요. 처음으로 100골을 넘었죠. 처음으로 넘었죠. 자, 일단 샤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뭐 저희 타이틀에도 나왔지만 1995년 부산 대우에 입단해서 수원 삼성 성남 1화를 거치면서 10시즌 동안 무려 우승컵이 12개. 에? 와. 10시즌 동안이요? 네, 리그 6회 우승. 그것도 우승했다 하면 연속 우승입니다. 와. 부산 대우에서 2회 연속. 2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죠. 두 번째 우승. 그리고 수원에 와서 2회 연속. 그리고 성남에 가서 3회 연속. 와. 기가 좋으신가. 그리고 진짜 컵 대회에서 우승 6번 우승을 했고 K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골 기록 보유자 5골 넣었고요. 역대 최다 해트트릭 6번 김도훈 선수와 타이입니다. 이렇게 정말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고 떠난 선수입니다. 샤샤샤.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옥의 티. 이 티도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죠. 업적만큼이나 오히려 옥보다 티로 기억되는 선수. 티가 나도 너무 났던 것 같아요. 자, 19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입니다. 상대는 친정팀 부산. 어허. 샤샤는 그해 37경기 23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이제 팀 우승만 이끌면 사상 첫 외국인 MVP가 탄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당시 부산에는 안정환이 있었습니다. 판타지스타. 테리우스. 안정환 굉장히 머리가 길었죠. 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 그라운드를 누볐던 안정환 선수는 당시 샤샤보다 2골이 적은 21골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부산이 우승을 한다면 대우가 우승을 한다면 MVP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우승 트로피와 MVP가 모두 걸린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와. 자, 1차전에서는 부산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수원이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샤샤, 안정환 모두 골을 넣지 못합니다. 엄청난 경기였군요. 이분한테는 베이비복스 때문에 간 경기였는데. 깨러. 이런 전에 사실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자, 2차전 수원 홈 경기입니다. 베이비복스.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기사를 찾아봤더니 베이비복스는 그 지방 원정을 원정 공연을 하고 원정 공연 이상하다. 지방 공연을 하고 헬기를 타고 서울 수원으로 올 예정이었는데 헬기를 탈 정도였구나.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않았답니다. 베이비복스 그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는 참여를 못하고 이 하프타임 행사에는 대신 그 마스코트들이 나와서 아쉬운 마음을 베이비 흉내를 냈다는 복싱을 했다는 베이비복스. 아쉬우셨겠다. 자, 이제 경기로 갑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이 전반 30분
안정환의 침투 패스를 받은 이기부의 선제골로 앞서갑니다. 오호. 부산. 자, 빗속 혈투는 점점 부산 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 막판 운명처럼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후반 36분 골라인 바로 앞에서 골문 바로 옆이죠. 네. 여기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저희가 라떼에서 소개해드렸던 데니스가 프리킥을 찹니다. 골문을 바로 보고 찰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골문 앞으로 올려주고 거기서 이제 뭐 헤딩이나 세컨볼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데니스가 찬 공이 수비수 맞고 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니스가 바로 넣은 게 되는 거죠. 물론 골은 자책골입니다. 부산 손현준 선수의 몸을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1대1. 그리고 정규 시간 90분이 다 끝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2분이 지나가는 순간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달려들던 샤샤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슬로모를 보지 않아도 중계를 보면 다 알 수 있었던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던 골이었는데 샤샤는 굉장히 환호를 하고 상 위도까지 벗으면서 환호를 제가 하고 보기엔 이 액션에 간 것 같아요. 이 액션이 너무 그리고 너무나 극적인 순간에 골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 전에 그 들어오는 골이 거의 뭔가 슛에 가까운 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오는 슛에 가깝진 않았고요. 크로스였는데 약간 얼리 크로스였습니다. 상당히 근데 샤샤가 달려들었는데 약간 머리를 숙였는데 안 닿아요. 안 닿을 거리예요. 한 요 정도. 거기서 손이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머리와 함께 머리와 손이 거의 일직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리를 맞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좀 너무 티가 났죠. 마라도나의 신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이 손은 그냥 사람 손입니다. 이거는 슈퍼손. 신의 손이 아니라 슈퍼손? 괜찮은데요? 자, 이때 중계 화면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잡혀요. 당시 수원의 코치였던 최강희 박항서 코치가 서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맞냐? 다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골 맞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표정이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심은 골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원의 2년 연속 우승은 확정됩니다. 샤샤가 경기 직후 인터뷰를 합니다. 당연히 손 맞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묵비권 행사네요. 어쨌든 주심은 골이라고 선언했다. 그때 샤샤가 이제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The referee says the goal is goal이래요. 골은 골이다. 골은 골이다. 그 말이 좀 웃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game is finished. 경기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 해에 쌓았던 업적이 이거 하나로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네. 그래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도 손으로 이끄는 바람에 MVP 투표에서는 안정환에게 몰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최초로 준우승팀에서 MVP를 받게 되죠. 사실상 뭐 자격 박탈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후보에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굳이 느린 화면을 보지 않아도 명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액션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자기는 알잖아요. 손으로 넣었다라는 걸. 알죠. 약간 움찔을 하거나 이랬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게서 거기서 그 액션까지 그 좋아하는 행동까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내가 멈춰 세우기가 좀. 아무튼 해프닝은 이렇게 그 샤샤의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후폭풍을 낳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샤샤는 다음 해에 거의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많은 비난 속에 J리그 가시와 레이솔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되게 웃기는 건 아니었는데 좀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때 황선홍 가시와 레이솔에 있던 황선홍 선수와 약간 그 임대로 해서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샤샤가 J리그로 가고 황선홍 선수가 수원으로 잠깐 옵니다. 그리고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다시 바꿔요. 그때 뭐 그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보기 드문 황선홍 선수가 잠시 수원 찍고 그냥 가는 그 샤샤는 J리그에서 2경기밖에 뛰지 못했고요. 또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슴도 많이 아팠고 유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 유고 연방 출신이기 때문에 내전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좀 굉장히 가족들의 안전이
한 상태에서 당시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수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다고 해요.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막 한국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J리그 가시와 레이솔로 갔다가 수원에 왔는데 이미 수원에는 산드로라는 걸출한 골잡이가 대체 골잡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래서 2000년에는 14경기에 출전해서 5골. 요 기록만 남기고 이제 수원과 계약이 끝나면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죠. 그 자유계약 선수를 돈 많은 성남 1화가 싹 낚아챕니다. 그러면서 성남은 샤샤 영입 이후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무슨 기운이 있나 봐. 샤샤는 제2의 전성기를 열었고 2003년 시즌을 끝으로 키프러스 리그로 이적을 했고 거기서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그 2004년 그때쯤에서 은퇴를 한 것으로. 자, 샤샤에 대한 앞에 저희 타이틀 부분에서 귀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 신혜손 사건이 1999년입니다. 이때가 샤샤가 가장 뜨겁게 활약했을 때인데 샤샤의 활약을 지켜본 많은 팬들이 샤샤 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하는데 그런 여론이 막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징야 보고 막 지금보다 더 했죠. 더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좀만 잘하면 어떻게든 한번 귀화시켜서 우리가 한국 선수로 뛰게 해야 월드컵에서 된다. 한 번도 못 이겨봤을 때니까 어떻게든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냐. 망신당한다 뭐 잘못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치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근데 히딩크가 완전히 거부를 하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다리 수술을 했어요. 한국 감독 맡은 다음에 다리 수술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샤샤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골냄새를 잘 맡고 결정력이 뛰어나고 키도 190cm로 커서 헤딩 고공 장악력도 뛰어나지만 가장 큰 단점이죠. 발이 느려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어슬렁대는 느낌이 있어요. 최전방에서. 그 당시 한국 축구에서는 그런 골잡이가 되게 필요하기도 했었던 상황이긴 하죠. 사실 이렇게 조직적이진 못했으니까 한 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니까 히딩크 감독이 목발을 짚고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뛰어도 샤샤보다 빠르겠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폄하를 했습니다. 쟤는 내 축구에서는 쟤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쟤를 만약 귀화를 시킨다고 해도 대표팀에는 뽑지 않겠다라고 거의 선언처럼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샤샤의 귀화는 거의 없었던 일이 되고 샤샤 입장에서는 샤샤는 처음에 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포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이중 국적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한국 국적이 따면 세르비아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더라. 고 하면서 이제 뭐 규정 때문에 자기는 귀화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샤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한번 왔습니다. 한국에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전지훈련지에 또 뭐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차두리 당시 코치하고 얘기도 많이 한 얘기도 있었고 한국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대안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대안도 이제 유고 연방 출신이잖아요. 몬테네그로죠. 대안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동유럽 선수들을 한국 팀에 좀 소개도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계속 이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엄청나게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아들은 거의 완전 꽃미남. 아빠는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아빠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 시절, 그러니까 현역 시절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전 좀 부드러워 보이고 부드러운 중년이 됐더라고요. 그 기사에 나온 사진 보니까 그래서 뭐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의 거의 절정기를 보낸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 축구 인생의 전부다 한국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에이전트 쪽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샤샤고요.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궁금한 점이 떠올라서 질문 드립니다. 무슨 질문하려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다가 오늘은 먹거리가 뭐가 있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냥하시러 가는 것 같아요. 숙제하듯이. 그래서 오늘도 2개의 질문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임원 명단을 보면 부회장이 김판곤, 최영일, 조병득 등 무려 7명이나 되는데요. 축구협회는 왜 이렇게 부회장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부회장이 여러 명이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같은 부회장단이라도 7명의 역할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끊어갈까요? 하나씩. 네, 하나씩 하죠. 일단 협회 정관상 부회장은 7인 이하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대 7명까지 되는 거고요. 그 7분이면 좀 많긴 많죠. 근데 이 중에 상근을 하시는 분은 2분. 김판곤 부회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병득 부회장. 그러니까 2분 다 경기인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경기인 출신 현재로서는 아무튼 그 2분이 상근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부회장을 많이 두는 이유는 좀 접촉면 외연을 좀 넓히기 위한 뭐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각각 7분들이 맡고 계신 부분들이 다 다른데 뭐 심판 부분, 대회 부분, 대외 부분 그리고 뭐 각급 대표팀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 생활축구, 뭐 시도협회 등등등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협회에서도. 그래서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법조인 출신 부회장을 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료 출신의 부회장을 두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든가 대회를 조직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병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 그 군과 관련된 분이 부회장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연을 넓히고 그 사회 각층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회 나갔을 때 이제 단장 그렇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급 대표팀들이 있잖아요. 대표팀이 굉장히 많죠. 많죠. 그런 대회를 나가거나 전지훈련을 가거나 하면 이제 총 책임자로 부회장님들이 많이 나가시죠. 네. 그래서 뭐 네. 그 부회장님들의 또 원정 성적들이 나름대로 부회장에 대해서 내가 나가야 우승한다 이런 것들이 우승 정부사가 따로 있군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축구협회 의무위원회와 심판위원회 등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근데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사회공헌위원회는 위원들도 없이 딸랑 위원장만 설기현 감독으로 임명돼 있는데요. 이 사회공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리고 지금 설기현은 경남 감독으로 바쁜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못 하시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사회공헌위원회는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축구가 대표팀이 또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회에서 대표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 사실 좀 정비는 필요해 보여요. 네. 이렇게 그 사회공헌위원장 이름을 올려놓으면 수당이 나오나요? 근데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노조 활동하다 보면은 사회공헌 문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들이 비슷해서 결국에는 우리 조직이 어떻게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는 부분인데 조금은 사실은 좀 약하죠. 건 바이 건이겠죠. 네,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보수가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이름을 그냥 조금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만 달랑 해놓고 그죠? 그렇죠. 위원 다른 사람도 없고. 약간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도 네. 조금 들고. 그리고 추신이 있는데 추신도 네. 읽을게요. 우리에게는 도하의 기적, 일본에게는 도하의 비극으로 불리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1 동점골을 넣은 라디 선수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건데 도하의 기적에 관해서 라떼 부탁드립니다. 네, 라떼 예약이 접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도하의 비극. 라떼 예약이 밀려 있어요 지금. 경기를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상황 그림을 그릴 수 좀 있고.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하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시간만 길어지고 주화백이 그리는 당시 경기 그림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진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신데 우리 또 K리그로 보면은 그 전 인천 감독이셨던 페트코비치 감독 월드컵에서도 사실 본선을 이끄셨던 분인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네. K리그 1 개막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축덕수덕 애청자입니다. K리그는 아시다시피 리그 챔피언과 FA컵 챔피언의 대결로 공식 개막전을 하고 FA컵 챔피언은 리그 챔피언이 입장할 때 도열에 박수를 쳐줍니다. 이는 유럽 축구리그에서 이뤄지는 슈퍼컵과 가드 오브 아너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럽 선진리그의 좋은 문화를 국내에도 소개하고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리그와 FA컵은 다른 대회라는 전제를 무시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리그 챔피언과 FA컵 챔피언의 리그 개막전이 전통이라면 2부 리그나 실업리그에서 우승팀이 나온 다음 해에는 그 전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축협이 주최하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토너먼트 대회가 리그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하위 개념의 대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은 리그 개막전을 1부 리그 우승팀과 2부 리그 우승팀이 붙어 1부 리그 신고식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전북과 광주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전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잘했던 두 팀이기에 사람들의 관심도 기존 개막전만큼 가질 것 같고요. 방송에서 기자님들의 의견들도 듣고 싶습니다. 곧 장마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주시은 외 4명 화이팅. 주시은과 아이들 놀면 뭐하니? 네. 주시와 프레시, 주시와 프레시들. 그래서 아니 주위 너무 함께 웃겨요 마지막에. 주시은 아니라 지우시은이에요. 지우시은. 주시은 외 4명 화이팅. 아 주씨가 둘이라서 주라 그랬나? 아 지우. 주주. 아 너무 4명 화이팅 너무 웃기다. 마지막에 4명 화이팅이 웃기냐? 주시은 왜가 웃기냐? 어? 왜? 웃기시네. 아 좋은 의견이에요. 네. 네. 좋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네. 원래 예전에는 슈퍼컵을 했는데 왜 안 하죠? 뭐 일단은 그 경기를 한 경기를 더 치른다 보면 그 경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리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그런 다른 거- 대회니까. 네, 다른 어떻게 보면. 대회니까요. 컵 대회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실드 같은 경우에는 스폰이 붙죠. 그래서 근데 우리 여건상 그게 과연 그 한 경기를 보고 하는 또 축구 시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긴요. 중계권도 이렇게 힘들게 네. 판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드 오브 와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럭비의 노사이드 정신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럭비는 대부분 모든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면 패자들이 승자를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승자가 다시 패자들이 다시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게 또 다시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게 이제 럭비에서 얘기하는 노사이드 정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편도 아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라는 이제 럭비 정신에서 아마 나온 것 같다라는 뭐 추측을 해보는데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하기 전에는 막 뭐 그렇죠. 우라차차고 우라차차하고 하잖아요. 예, 예. 끝나고 노사이드라고. 그 가드 오브 아너가 뭐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아주 뭐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 우승이 결정되면 다음 경기에서 하죠. 그래서 그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의 우승이 결정됐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죠. 예.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드 오브 아너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우승팀을 예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논의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K리그가 FA컵보다 권위 있는 대회라는 뭐 이렇게 좀 FA컵 우승팀을 좀 낮추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K리그 개막전이기 때문에 K리그 우승팀을 예우한다라는 점에서 FA컵 우승팀이 충분히 예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하신 지적도 일리가 있어서 일리가 있죠. 네.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 우승팀과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 간의 경기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2부 리그 1위 팀과 네, 신고식 느낌. 포도에게 한번 그렇죠. 당해봐라. 호되게 한번 당해. 아, 이거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당할지 모르죠. 2부의 힘을 보여준다. 아무튼 우리는 시즌 중에 우승팀이 결정이 돼도 개막전에서 가드 오브 아너를 하는 걸로 그 연맹이 그 이제 공문을 보낸다고 그래요. 협조 공문을 해당 팀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
이제 공문을 형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요. 이경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축덕수덕 애청자입니다. K리그에도 외국인 심판이 있었던 적이 있었으나 사라진 것 같습니다. VAR 도입 이후 심판 문제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K리그에 외국인 심판 도입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는 플레이오프가 있었잖아요. 플레이오프의 경우에는 한 경기가 사실 시즌 전체 농사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데 이런 신의 손 같은 결정적인 오심들이 발생을 하면 한 해 농사가 그냥 사실 갈아엎히는 경우가 마지막에 깔끔해야죠. 근데 그런 다음에는 이게 과연 의도된 오심이냐 아니냐 갖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럴 바에야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 한해 뭐 이제 이렇게 외국인 심판을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심판들을 도입했던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도 좀 심판분들에게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사인데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라는 뭐 물론 뭐 전례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뭐 여튼간에 현재도 심판의 교류라는 건 각국 FA들과 이제 협약을 통해서 교류 활동은 지속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멈췄죠. 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계획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의견들 네. 많이 주셨습니다. 라떼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요. 여러분 계속 많이 주세요. 네. 풍족했습니다 한 주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유상철 감독이 네.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정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유상철 전 감독을 직접 만나서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딱히 단독 기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 인터뷰를 했으니까 많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주 반응이 뭐 인터넷상에서 선배님 뒤통수만 나오셨잖아요. 아쉽게도. 옆통수도 옆통수 나왔어요? 네. 아쉬워라. 어쨌든 유상철 감독이 지금 많이 몸이 좋아진 상태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나요? 다다음 날이었나요? 한 언론에서 유상철 약속시켰다.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상철 감독이 한 약속은 완치돼서 내가 이 병을 이겨내서 돌아오겠다라는 건데 약속시켰다는 말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 그거는 굉장히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인천에서 유상철 감독을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유상철 감독은 당연히 의지가 그렇죠. 지금 너무 네. 팀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뭔가 하고 싶다는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인천 구단에서는 감독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선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정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만난 얘기부터. 네, 일단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정확하게 맥락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름이 뭐죠? 뭉쳐야 찬다. 네. 그 방송을 한 뒤에도 계속 항암 치료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중간 중간에 그 방송을 촬영을 하셨던 거였고. 12차로 원래 항암 주사 치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항암 주사 치료가 끝나면은 인터뷰를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소통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차 항암 치료가 끝나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약물이 안 와서 항암 치료를 한번 더 하기로 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12차보다 한 차례를 더 했습니다. 주사 치료를. 그 주사 치료를 마지막으로 한 게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입원을 해서 목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 치료를 마치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됐죠. 목요일에 마치고 그 항암 치료를 한번 그렇게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 항암 주사 치료는 암 세포와 일반 세포를 다 같이 죽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식사를 잘 못하신대요. 컨디션도 굉장히 다운이 되고 그래서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모처럼 서울 경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 경기 혹시 보러 오실 거면 경기 전에 잠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뵙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했는데
유 감독이 생각보다 금방 원기를 회복하셔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경기 직전에 뵙게 됐던 거예요. 사실 그 리포트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좀 상황이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본인 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잘 해주셔서 듣는 내내 되게 좋았던 사실 인터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인천에 뭐 복귀하려는 마음이 뭐 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 경기에서 인천이 또 지면서 창단 후 처음으로 7연패를 하게 됐고 그 현장에 있었고 이만석 감독은 사실 서울전 전에 사표를 구단에 냈어요. 사표를 서울전 전에 냈는데 구단에서는 서울전을 승리할 경우 반려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전을 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물러나야 팀에 그러니까 더 내가 이렇게 있어서 연패가 길어지면 그때는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인천에 이제 이천수 강화실장 그다음에 그 유 감독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천수 실장의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형 어떡하지? 뭐 진짜 지금 뭐 이만석 감독 그만두신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천수 실장도 그렇다고 형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당연히 그거는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 상황에서 이날 인터뷰 때도 사실 유상철 감독이 딱 하나 부탁했었거든요. 인천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은 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셨대요. 인천 얘기하면서. 약간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팀이 그러니까 그 저희 인터뷰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내가 만약에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들어가지 않고 계속 팀을 진도를 했다면 올해는 굉장히 더 좋아졌을 것이고 지금 팀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급하게 사령탑이 교체됐고 이만석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코로나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팀이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에 대한 본인의 일단은 책임감과 미안함이 굉장히 크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경기장에 오면 그 경기장의 선수들의 숨소리, 공차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잡념이 사라지는 경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단 건강을 좀 회복하셨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의 구두 합의까지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스포츠조선의 그 기자에게 이 해당 내용을 조금 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그리고 이 스포츠조선의 이 기자도 유상철 감독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저보다도 훨씬 두터운 기자예요. 그래서 먼저 써서 조금 두 가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하고 어제도 만나서 잠깐 전화 통화로 얘기를 했는데 잠을 거의 못 잤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금토일 기사를 쓰기까지. 그러니까 과연 쓰는 게 유 감독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인천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고는 하는데 결국에 기사를 쓰면서 여론이 안 좋았죠. 안 좋죠. 그거는 기자라면 쓰기 전에 뭐 여론을 의식하고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글쎄 너무 축구에 꽂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 감독의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말려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얘기하신 감정이입 너무 하지 말라는. 감정이입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 감독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유 감독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니, 그러니까 사실 주변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냉정하게 보겠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정보 보고를 좀 드리기를. 지금 그러니까 유 감독을 비롯한 인천 사람들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 감독의 그 현장 복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고 건강도 회복하였으니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명분을 어떻게 보면 찾은 것 같아요. 유 감독만큼 팀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유 감독이 하면은 또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될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뒤에 찾은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강하게 만류를 했다고 해요. 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라. 이거는 제가 그 그럼요. 예, 몸이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게 프로 축구, 프로 감독이니까. 스포츠의 맞아요. 지도자라는 자리인데 또 프로야구에서 염경엽 감독 네, 그렇죠. 또 쓰러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랬잖아요. 공교롭게도 또 인천 연고 구단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서 강하게 좀 만류를 했고 만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 감독을 만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다시 한번 그 주치의 의견을 물었더니 주치도 처음에는 주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 감독에게 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좋아졌으니 축구장 가서 바람이나 쐬고 이렇게 생각한 네. 것 같아요. 네, 그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않고 축구장 가면 잡념이 없어진다니 그래요. 현장 나가셔서 이제 활동도 좀 하시고 이런 본인도 건강.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근데 그거를 감독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원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주치의 의견을 물었던 건 제가 알기로는 유 감독이에요. 유 감독이 직접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선뜻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 주치가 좀 어려우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셨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천수 실장이 직접 주치에게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주치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어렵죠. 있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은 것도 또 아닌데 그럼요. 암이라는 게 지금 초기도 아니고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계속 탄력받아서 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 질병인 그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치 입장에서 감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주치께서는 오로지 병적인 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프로스포츠 감독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감독님이 저렇게 원하는 본인이 경기장에 가면은 잡념이 사라지고 잔디를 그러니까. 보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선수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워낙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환자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생각하는 있어요. 거예요. 가서 뭐 낚시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이러잖아요. 좀 괜찮아지면 기력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한 게 아니었을까. 경기장에 간다는 그렇죠. 의미를. 좋아하시고 또 워낙 하시니까. 아무튼 뭐 건강해져서 돌아오시면 되죠 뭐. 네. 네. 진짜 그래서 얼굴 많이 지금 좋아지셨다. 안타까운 거는 인천에서 이거를 언론한테 알렸으니까 나왔겠죠 당연히. 네. 그 부분은 인천이 굉장히 판단 미스였고 오히려 굉장히 큰 역풍을 맞았죠 인천 구단은. 요 얘기까지만 좀 해드릴게요. 그 선배, 그러니까 그 친구를 너무 옹호하는 건 아니고 스포츠조선의 그 기자를 옹호를 해요 이정찬 기자가 보면. 네, 저도 감정이 거기 또 감정인데 어. 사실은 요거는 진짜 뭐 뒷얘기인데 유 감독이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싶으셔서 좀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좀 질러서 내가 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발판을 마련을 하시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옹호하려 하면 누군가에겐 디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데스크의 마음. 데스크의 마음. 아무튼 유상철 감독 저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하면 그게 엄청나게 공포스럽다고 유감독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도 뭐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 봤는 좀 유상철 감독 얼굴 보면서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 저도. 보통 이제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잘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체력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기 많이 먹고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그래야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살이 쭉쭉 빠지는 게 항암 치료거든요. 근데 그때 반바지 입고 나왔죠. 네. 근데 근육도 꽤 탄탄하셨고 얼굴 표정도 네. 좋고 얼굴 밝고 살도 약간. 좀 붙어 있고 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항암 치료를 저는 전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는 날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그렇다. 내가 그때의 그 공포감과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 도망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약속한 12번 그리고 오히려 추가 한 번까지를 다 했던 이유는 사실 좀 그 팬들과의 약속, 내가 네.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같은 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유 감독은 13번의 항암 주사 치료를 했지만 어머니는 30번이 넘는 너무 주사 무섭다. 치료를 받으셨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때 가슴이 그때. 아팠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젊은 내가 봤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어머님은 그 긴 시간 동안 30몇 번 받으셨다니까. 단 한 번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도 네. 사실 좀 그 이런 기사들 다 나온 다음에 카톡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뭐 다른 얘기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감독님 보면서 좀 좋은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울먹이는 상당히 겁니까 지금? 아니요. 이제 상당히 막 공포스럽고 힘들다고 막 도망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와중 이제 팬들의 그런 응원과 관심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받으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좀 더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소화하고 계셔서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유상철 감독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정찬 기자가 취재한 세징야. 세징야의 귀화 추진 소식. 세징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브라질 선수들의 귀화는 뭐 늘 많이 화제였죠. 로페즈도 뭐 그랬고, 잘하는 네. 선수들이 그쵸. 워낙 많았으니까요. 뭐 실제로 특별 귀화 직전까지 뭐 그래서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사례였죠. 특별 귀화를 축구협회에서 추천했던 애닉뉴는 대한체육회에서 거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최강희 감독 진짜 대노했었습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특별귀화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대한체육회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거를 리젝트를 하느냐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하잖아요 대한체육회. 각 종목별 국가대표 감독들은 대한체육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네. 그러면은 벤투 감독 가서 지금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야죠. 야구 대표팀 감독 뭐 김경문 감독이 선동열 감독 이런 분들이 그럼 평생 야구만 했는데 대한체육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라는 그러니까 게 누가 교육을 할 거냐는 것도 누가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죠. 누가 가르치죠 벤투를? 3-4년 야구하는 사람한테 야구를 가르치고 축구를 이게 가르치고 무슨 짓인지 진짜.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번에 결국에 세징야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팀 합성 유니폼 사진들이 많이 막 나- 화제가 돼서 좀 그런데 네. 그 전에도 이미 뭐 못다라든지 잡지에서 뭐 우리나라 유니폼을 입고 뭐 표지 사진을 찍은 적도 있고 뭐 밝혔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샤샤 얘기도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귀화를 하면서 본인의 국적을 완벽히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닉료는. 애닉뉴 세징야. 세징야요. 죄송합니다. 애니는 이미 거부당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셔서 두 번 세징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브라질 언론과도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샤샤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고국 팬들이 등을 돌릴 거를 좀 겁낸 부분들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내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을 때 그 고국 팬들은 이 선수가 고국에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세징야 같은 경우에 브라질 언론에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특별 귀화와 일반 귀화가 좀 차이가 있는데 특별 귀화는 국가에서 이 친구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그 이제 조항을 둬서 귀화를 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네. 국가의 그 추천을 받아서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네, 법무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이제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근데 세징야는 일반 귀화죠. 세징야는 지금 뭐 특별 귀화가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조건 다 채워서 상관없이 자기는 일반 귀화를 일단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말로 이제 5년 거주라는 일반 귀화 그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이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시험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험 준비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공부하는 남자. 예,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수원에 있었던 누구죠? 그 호날두 닮았던 친구 이름이 갑자기 조나탄. 정답.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조나탄 못다 슬슬 때가 온 거지. 슬슬 때가 왔어. 네. 조나탄 못다 에닝요 이런 선수들하고 그 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도 물론 한국을 향한 뭐 마음이 다 진짜였겠지만 대표팀이 되고 싶어서 귀화를 하려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정말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귀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팀이 된다면 그건 정말 더 영광스럽고 그건 진짜 꿈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점에서 조금은 좀 전례와는 구분이 되는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아내도 한국 와이 같이 그때. 생활하고 있죠. 네. 한국에 대해서 더 빠져 있다는. 와이프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같이 왔어요. 네. 2015년에 결혼을 해서 2016년에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와이프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와이프가 일반 귀화가 되면 따라가는 거죠. 플러스 원으로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그쵸, 원으로 그쵸, 됩니다. 그쵸. 한국어 이거 어려울 텐데 시험. 그러게요. 시험 공부하랴 네. 축구하랴 쉽지 어려워, 않겠는데. 이거. 그래도 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는 다 알아는 된대요. 듣는다 그래요. 네. 말하기가 조금 이 어려워. 시험은 좀 다르니까. 요건 잘하네. 욕하면 그 프로야구 NCAA 에릭이었죠. 아무튼 뭐 세징야 선수는 정말 대구를 넘어서 이제 뭐 전 축구 팬들이 다 이게 사랑하는 선수. 네. 플레이 자체도 정말 화려하고 화려하고 놀랍고 인성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그 인성도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조광래 감독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팀 감독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조광래 감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일단 세징야를 코치로도 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큰 그림도 그리고 있으신데 나중에 근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예선 같은 데 치르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거나 집중 마크를 당해서 우리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징야 같은 선수들이 막 해집어 놓으면 손흥민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드시면서 이제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계시죠. 현혹될 뻔했어요. 듣는데 지금 끄덕끄덕거렸어. 세일즈하고 계셔. 자 시간 관계상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K리그 소식 잠깐만 하죠. 네. 지난주 빅매치가 참 많았는데 네. 주바페 브리핑 잠깐 듣고 잠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맞대결에서 선두 전북이 한교원의 결승골로 울산을 2대 0으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2위 울산은 수비수 김기희의 퇴장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즌 9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고요. 최하위권 맞대결에선 서울이 정말 힘겹게 인천을 1대 0으로 눌렀습니다. 최하위 인천은 유상철 명예감독의 응원 속에서도 시즌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3위 상주가 3연승, 4위 대구, 5위 포항이 나란히 2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대구의 세징야는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로 올라섰습니다. 광주는 3연승 뒤 2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제일 뭐 화제가 됐던 경기는 역시 1, 2위 전북 맞대결이었죠. 울산. 네, 현대가 네. 더비. 김기희 선수의 퇴장. 어우. 심하게 김보경 선수가 일단은 4에서 6주 정도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인대 뭐 들었는데. 후유증이 어쨌든 두 팀에게 네. 모두 후유증이 있는데 네. 김기희 선수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일단 이날 경기 자체가 양 팀 다 되게 거의 뭐 격양된 엄청 느낌이긴 거칠었어요.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어요. 반칙들이 좀, 세고. 약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네네. 의도가 있어 보이는 반칙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싸워 막. 그런 이제 뭐 반칙이나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앉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네. 기싸움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그 두 팀의 마지막 경기 이후에 리턴 매치라 둘 다 아주 막 울산에서는 뭔가 이 복수 열전을 하고 싶은 거고 전북은 뭔가 길을 걷고 싶은 거고 네. 기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 선수도 뭐 이게 미안함을 표출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많이 과했던 욕심이 것 같은. 과했죠. 네. 김기 선수 착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막 이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두 선수는 옹호 들어갔네 또 옹호. 또 김기의 또 빙의 런던 올림픽 같은 또 동료잖아요.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사실 좀 뭐 그게 뭐 당구려고 들어간 건 절대 아닌
상황이었는데 근데 뭐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당구려고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한. 조금은 높았어요 너무.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칠했죠. 보고. 인대 손상이죠. 네. 그래서 못 보자마자 나온다고. 좀 레드 카드도 직감하게 네. 됐다. 그 경기가 뭐 전반 27분에 그렇게 돼 버리니까 나머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싱거워져 버린 원사이드한- 갑자기 싱거워져 버린 경기가 됐고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전반 초반에 그렇습니다. 레드 카드가 나오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죠. 또 심지어 그날 경기에 신진호 선수 부상이 네. 갑자기 또 생기면서 음. 뛰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악재가 네. 겹쳤죠. 그러니까 신진호 선수는 어지럽- 경기 전에 좀 그러니까 호소하신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그 좀 정보는 알려드릴게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엔트리에서 빠지게 될 경우 신진호 선수는 선발 명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쓰지 않고요. 다만 18명의 경기 엔트리가 있잖아요. 그게 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경기 엔트리는 그대로 가져가야죠. 한 명 네. 빠진 채로. 네. 갑자기 어지러워. 아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 연패에서 벗어난 거 이제 인천을 꺾고 겨우겨우 예. 정말. 서울이 뭐 이적 시장 이제 열렸으니 한 명씩 지금 보충해가는 느낌인데 기성용 선수가 한국에 와 있잖아요. 네.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어떨까요? 또 나- 저는 네. 이건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어느 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관되게 약간 서울에 또 감정이 네, 몰리는 저번에도 거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네. 거의 언론에 잘 없는 유형의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리얼돌 칭찬할 뻔했다. 안 돼요. 농담이고요. 아니, 의도는 선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의도는 선했지만 아무튼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였고. 아우 깜짝이야. 농담입니다. 네, 리얼돌은 아닙니다. 리얼돌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인터뷰들과 언론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언론 플레이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C2 예. 에이전트에서 나오는 거. 예. 거기가 좀 잘해요. 근데 언론 에이전트 플레이를. 잘한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그런 언론 플레이 굉장히 왜냐하면 둘 다 기자 출신이에요. 예. 저하고 같이 축구 기자를 했었어요. 네. 90년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프레임을 짜기가 되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누가 하는 거냐? 강자 대 약자의 구도가 형성됐을 때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언론 하는 겁니다. 구단과 선수가 맞붙으면 당연히 구단이 강자고요. 선수가 약자입니다. 구단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들어줘요. 이 얘기를 여기는 잘 들어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일방적으로 그렇죠. 여기가 판을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측이 판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는데 분명히 저는 조금 좀 불편하다 이 부분은. 기성용 선수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도 솔직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불쾌했을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흥국생명에 불만도 있을 안 수 있었고 좋았으니까 헤어질 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지금 뭐 기성용 선수가 연봉을 깎아라.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서울 프론트 모셨습니다. 셀러리 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깎아라. 아니 그렇게 한다면 기성용 선수가 좀 더 명분이 생기고 멋져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각도 있어요, 진짜로. 저도 뭐 어차피 돌아올 근데 약간 좀 감정이 서로 약간 안 좋아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근데 행선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루트가 있는데 과연 K리그로 돌아올까? 저는 약간 저도 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안 일단, 들어올 것 예. 같아. 그냥 잠깐 들어오신 거 아닐까? 예. 하여튼 뭐 기성용 선수의 이슈는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온고의 힘이 될 겁니다. 예. 아마. 때만 되면 나타날 것 예. 같은. 자 오늘 이야기는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 보내셨는데 이렇게 좀 소개 안 되셨다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다음 봐. 주로 갑니다. 다음 주. 예, 네. 제가 취재 다 해서 하성룡 기자한테 다 토스할 겁니다. 그래서 포켓보이의 포켓으로. 예. 그래서 쑥 넣어드리겠습니다. 늘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fb@sbs.co.kr입니다. 네, 이게 클로징 멘트에 나올 줄 몰랐네요. 네. 다들 질문 자판기.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